지난번 그 수축 사회 네. 우리가 포럼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보다도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은 저 혼자 들을 강의가 아니고 네. 우리 온 교인들, 네.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까지 네. 좀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다시 뵈셨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앙인 냄새가 조금 나서 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루시나 궁금하면서도 여쭤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네. 부인 권사님이 계셔서 부인 권사님의 그 중보기도 네. 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한테 그런 어디 그리스도 냄새가 물씬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홍 의원님은 뭐 학자로서 네. 교수님으로서 이런 일들을 연구도 하셨고 또 정치에 네. 몸도 담으셔서 네. 정치인들과 함께 또 한 회기를 보내셨던 네. 경험도 있으시고 네. 그 CEO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영역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매우 재미있게 했습니다. 네, 예. 왜냐면 우리 가족들 같이 직원들하고 지냈고 그래서 신입사원부터 저는 뭐 내가 사장이다 신입사원이 그런 생각 갖고 살면서 재미는 있었는데 그걸 영원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계속 공부해오고 또 지금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도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은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의 인류 크게 보면 또 적게 보면 우리 한국인들 또 뭐 우리 성도들이 과연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제 나름대로 미래학이라고 제 스스로 칭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많이 공부를 하면서 학자로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이제 올해가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지 20년 차예요. 20년이 되면서 하나 같은 주제로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니까 이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서 정치권에 간 것도 결국은 미래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권력을 탐해서 간 게 아니고요.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어떤 등불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학문의 길, 학자의 길, 연구자의 길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그 정치인들 뭐 몇 분들하고 주로 만나는 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네, 내가 의원님 말씀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소중한 사람 옆에 있는데 왜 공부도 안 하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예. 의원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옆에서 누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의원님하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의원 저를 못 봤지만 저 뒤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마무리할 때쯤 돼서 그런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런 의원님들이 그런 관심이 좀 있으시던가요? 관심은 매우 많은데요. 이게 이제 지역구 관리를 하면은 통상 지역구에 그 이제 유권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욕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현역이었을 때도 2년간 우리 국회의원들, 이제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켰고, 그만둔 다음에도 진짜 저한테 과분하게 뭐 거의 뭐 10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이 올 여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름 뭐 집중 뭐 심화 학습 뭐 이런 거를 해서 6강을 할 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시다. 그러셨군요. 예, 예, 예. CEO는 네. 정말 실물 경제로서 정말 손으로 실제로 배운 거하고 실천하다 보면은 좀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많이 안 맞는데 네, 예. 가장 민첩하게 빨리 수정하는 게 CEO의 능력일 것 같고요. 목사님도 엄청난 이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CEO라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십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CEO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예측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리더 그룹들이 리더로서의 리더십
왜 어떤 공부도 안 했고 또 그걸 실질적으로 해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얼떨결에 CEO가 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직들이 느슨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하고 결국은 성장을 못해서 그 회사 직원들 모두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 우리 한국의 리더 그룹들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자체가 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저는 좀 미래를 보면서 리더십의 위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컨설팅을 하러 가서 보면 다 여기까지 나오는 말이 길이 있습니다. 목사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 목사 바꾸면 됩니다.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입에까지 나오다가 이제 들어가곤 하는데 언제나 뭐 우리 사회에 네. 뭐 정치하셨지만은 정치 리더십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그럼요. 이끌어가는 거니까 내년도가 2025년도가 우리나라가 시내 인구 20%에 네. 정확하게 들어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초고령 사회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진격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손에 잡힐 것이고 네. 우리 교수님께서 늘 외치셨던 이제 이 수축 사회는 피부로 느껴지게 될 거란 말이죠. 네. 우리가 앞으로 저는 관심이 교회인데 교회도 이게 수축 교회로 가는 것은 예측이 아니고 정해진 길이거든요. 그럼.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이가 작아진 사회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고민하고 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세상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달라지게 되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서로 싸우고 또 파이 쟁탈전이 벌어지고 딴 사람을 짓밟게 되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험악해지는 거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AI가 발전 속도가 하루가 다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계속 공부하면서 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마음의 철학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다녀요. 뭐냐면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목마른 사람이 있을 때 목마른 사람이 하루 동안 물을 안 마셨어요. 그럼 물 먹었을 때 그 행복함. 그러니까 돈이 뭐 수백조 원 있는 사람이 뭐 그 돈을 쳐다보면서 맞는 만족감. 뭐 누가 더 행복할까? 별 차이 없다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세상이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그리고 충분히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다가 딱 디자인해서 골격을 세워놓고 그 골격 속에서 자기가 어떤 원칙을 지켜가며 살게 되면은 어느 정도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지. 딴 사람이 이거 한다고 하니까 이거 해볼까? 이것도 아니고 저거 해볼까? 저것도 안 되고 왔다 우왕좌왕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게 되면은 본인도 불행해지고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삶의 철학, 나는 이 정도 선에서 지키면서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각오로 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어려운 세상에 힘든 세상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좀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난도 씨의 그 얘기를 한마디로 해 그분 요약하기를 뱀처럼 뱀의 해니까 민감하지 않으면 기회를 다 놓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고 우리 이제 기독교 트렌드를 연구했던 분은 다 어렵고 다 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가녀린 되는 길이 있다.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두 개를 합치면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본질로 돌아가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초대교회의 그 정신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정말로
본질 제일 밑바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미래학자가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머리카락 하나에 우리 온몸의 DNA가 다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 말씀 한 구절 속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아이 하나도 소중하게 응?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세상에 가서 해야 될 그 작은 것도 소중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뭐 한국 교회도 우리 사회도 제대로 되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희망으로 보세요? 절망으로 보세요? 모든 문제는 사람이 만들고 해결도 사람이 했죠. 우리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그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랑 불교가 가장 오래된 종교인데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또 오래된 종교일수록 본질은 뭐냐면은 약자에 대한 배려, 네, 배려와 함께 잘 살겠다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이상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성한 나라가 없어요. 스웨덴에 가면 웬 나치 정당이 나와갖고 20%나 되고요. 네, 오스트리아도 이번에 지방선거했는데요. 나치당이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당을 표명하는 애들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어요. 지금 뭐가 아쉬워서 그런 나라들이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사람과 사회에 대한 기본 관계에 있어서 너무 많이 막 어긋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좀 잘 살아고 있다 어떤 배제죠.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배제하고 탄압하고 우리 사회가 초기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던 또 꿈꿔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긴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너무 욕망만 키워가다 보니까 이제는 남을 배제하고 다 같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축사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 살아야겠다. 우리 편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져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큰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그냥 끊임없이 둘이 앉아서 그냥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